대건고등학교 이제 3차시 25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3차시 요 지수로그 함수 그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3차시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함수 쪽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네. 여기 좀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수업 잘 들어보시고, 이쪽에서 뭐 어렵게 나오면 대부분 여기 함수 쪽에서 지수로그 함수 쪽 나올 것 같아. 자, 요거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일단은 1번 문제는 많이 익숙해요. 많이 익숙합니다. 요런 지수꼴로 표현돼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문제 있지. 그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두 개로 한 줄에 두 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체를 뭐 t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게 좋아요. 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요 3의 a제곱이랑 t랑 같으니까 정리하면 a분의 1제곱 해주면 3은 t의 a분의 1제곱 괜찮아? 또 5는 마찬가지로 t의 b분의 1제곱 괜찮죠? 또 k는 t의 c분의 1 괜찮죠? 이 가조건 정리한 거야. 그럼 나조건이 정리하면 쉬운데 나조건에서 뭐가 나와요? 나조건에서 이 나조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나조건을 좀 잘 써줘야 돼. 나조건을 좀 못 쓰면 이 문제 포인트 내보다 나조건이 있어. 그지?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 여기 정리하면 로그 C는 그죠? 여러분 로그의 뺄셈을 지은수의 나눗셈이니까 2A 더하기 B분의 2AB로 청부 처리 가능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에서 C는 2A 더하기 B분의 2AB 하고 나서 이제 어리둥절 할 수 있는데 그죠? 예, 여기서부터 포인트에 왜 그러냐면 요런 유형 문제 뭔지 알죠? 이거 그죠? 지수법칙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여기서는요 주인공이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A분의 1 B분의 C분의 요런 변수 이렇게 분수로 표현된 변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도움이 안 되고요 역수를 양변 취해줘야 돼요. 역수를 취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 공부할 때 역수 취한다는 거 역수 취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죠. 고민 안 하니까.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C분의 1은 2A B분의 2A 더하기 B가 되잖아. 그지? 괜찮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 따로 이렇게 좀 적어주면 2A B분의 2A니까 B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는 B가 약분되니까 2A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C분의 1은 B분의 1 요런 식이 나올 거야. 그지?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핑크색 여기있어. 핑크색 C분의 1은 그죠? 정리한 거 C분의 1 다시 한번 적어볼게.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조건을. 그지? 그죠? 이 조건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밑에다가 t를 취해. 다 똑같이 t를 취해버리는 거야. 그럼 지수법칙에서 t의 C분의 1 제곱은 t의 B분의 1 제곱 곱하기 t의 2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t의 C분의 1 제곱 얼마요? K죠. t의 B분의 1 제곱 얼마입니까? 5죠. 근데 t의 A분의 1은 있는데 2A가 없으니까 여기를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t의 A분의 1에 2분의 1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t의 A분의 1 제곱은 3인데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3. 아, K가 5 루트 3이 나온다. 그지? 자, K가 5 루트 3인데 마침 문제에서 물어보면 K 제곱 물어봤죠, 얘들아. 그지? 그럼 K 제곱은 25 곱하기 3이니까 얼마? 75. 네,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거 어려워요. 이제 두 번째 요거 어렵고요. 글쎄, 선생님 변형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 문제 3차시 문제 다 변형 가능하고요.
난이도 좀 올릴 때 적당한 문제 같아요, 다들. 근데 얘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21번, 수능 쪽에서 21번 문제는 이미 어렵죠. 그죠? 이미 어려운 문제 맞죠? 자꾸 왜 내가 얘를 분홍색이 좋은데 바뀌는지 모르겠네. 자, 해볼게요. 일단은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요거 관찰하세요. 2차항의 개수,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fx라는 조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최소값이 음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정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중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요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얘들아. 내가 박스 친 게 너네들이 시험 공부할 때 반복할 때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이야. 여기 부분에서 각각의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첫 번째 정보, 이 조건을 사용할게요.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 음이다라는 것까지만.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1인. 자, 최고차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가 0보다 작대요.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보랑 이 정보를 쓸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이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최소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x축보다 내려가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이해가죠? 그리고 근이 두 개 나올 거야. 이렇게 알파 베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x는 근이 몇 개다?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두 개 가지고 있다. 네,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위의 방정식 쓸게요. 위의 방정식 쓸 건데 x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두 개래. 근 두 개. 요게 두 개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겠다 얘들아. 요거 두실근인데 중근. 그럼 생각을 해봐. 방정식을 풀어서 0이 나왔잖아. 근데 이미 요쪽 뒷부분이 0 되는 거는 이미 알파랑 베타가 있지 않나요? 이미 우리는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알고 있어요. 근이 이미 두 개가 나왔어. 서로 다른 두 근이, 그지? 그런데 근이 전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면서 중근 조건이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돼.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근이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근이 안 나오거나 근이 한 개 감마만 나온다면, 그죠? 중근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근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없죠. 이렇게 나오면 근 네 개 되는 거고, 여기서 안 나와버리면 근이 그냥 두 개이고 감마가 나오면 근 세 개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얘도 근이 알파 베타라는 근이 나와야 근이 겹쳐서 두 개가 되면서 각각의 중근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쪽도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되는구나. 즉 xn제곱 빼기 64 이꼴 0이라는 근이 알파 베타라는 근이 두 개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좀 더 여기 부분을 관찰을 해보면, 내가 1차 시 할 때 설명 많이 했지만 이런 거 해석할 때 y는 xn제곱이라는 n차 함수랑 y는 64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이잖아, 근이. 그지? 그러면 y는 xn제곱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들아, 이 근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요 n이 뭐가 돼야 될까? n이 짝수면 컵이 나오고 홀수면 미끄럼틀. 만약에 홀수라고 가정을 할까? 홀수? n이 홀수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64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나와 안 나와?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무조건 짝수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 n이 짝수구나. 그래야 근 두 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64가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64가 나올 거거든. 그런데 생각을 또 더 해봤더니 이 xn제곱 그래프는 y쪽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원래 태생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y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큰 거를 알파로 놓고 얘를 마이너스 알파로 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알파 베타라는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알파니까 그렇게 표현할 거고, 얘도 근을 바꿔버릴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 잘 봐. 그럼 여기까지 쓴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해버리면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
fx 이퀄 0이라는 근은 이제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근이 돼야 되고, 그죠? 또 두 번째로 n은 뭐가 돼야 되고, 짝수가 돼야 되는구나. 맞아? 또 세 번째로 요 알파, 요거 알파가 요거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알파 n 제곱이 64구나. 그죠? 이런 거 알 수 있죠. 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n이 짝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보를 좀 뽑아냈어요, 제가. 자, 여기까지가 따라올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까지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힘드신 분들은 여기 부분을 계속 반복 다시 리와인드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이 진행을 시켜볼게. 이제 내가 사용할 조건이 뭐가 남았냐면 이 조건이 남았어. 정수 조건. 그죠? 정수 조건이 남았어. 정수 조건이. 그러면 최소가 fx를 다시 관찰을 하잖아. fx는 뭐라고? 이차 함수인데 이제는 아까는 그냥 알파 베타였지만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야.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나왔지.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 해버리면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요런 fx가 나온다고 우리가 만들 수 있겠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꼭지점은 0에서 갖는 거고, 이 0,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정수라고 써 있으니까 아, 알파 제곱이 정수구나. 아주 귀중한 정보를 또 뽑아냈죠. 네,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이 정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유, 형편 못하겠다. 자, 그 마무리. 그럼 알파 제곱이 정수인데 요거를 좀 이용해 볼게요. 얘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알파 n 제곱이 64인데 알파는 정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알파 제곱이 정수니까 이거를 알파 제곱에 2분의 n 제곱이라고 할게. 이게 64. 그럼 알파 제곱이 정수거든. 그럼 정수에 2분의 n 제곱이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n 제곱을 해버리면 n 제곱은 64는 2의 6제곱인데 2의 7제곱이 되겠지. 아이고, 2의 12제곱이 되겠죠. 그죠? 양변을 제곱을 해주니까, 그죠? 12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정수의 몇 제곱? 정수의 짝수 제곱이 2의 12제곱이 나오는 걸 고민을 좀 해보잖아, 얘들아? 그럼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11을 약수를 만들면 2의 1에 뭐 12제곱. 맞죠? 2의 제곱에 6제곱도 괜찮아. 그지? 2의 3의 4제곱, 2의 6의 제곱, 2의 12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죠? 근데 n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 오케이, 6도 짝수니까 오케이, 4도 짝수니까 오케이, 얘도 오케이. 얘는 홀수니까 안 되고, 내가 하나 안 적었네. 여기 2에 4의 3제곱도 괜찮죠? 여기 3의 4제곱 반대로 가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또 홀수니까 안 되고, 그지? 근데 결국 되는 것만 n 값을 찾아주면은 12도 되고 6도 되고 4도 되고 2도 되네. 그지? 1하고 3은 안 돼요. 그럼 요렇게 이게 n 값이 가능한 값들이니까 더해주면은 얼마야? 18, 20, 24가 되겠다. 24, 그지? 따라서 답은 24입니다. 어려워요, 이거. 이건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은 요거 짝수 요 네 가지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 자, 요 문제는 만약에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쎄, 변형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조건들 있잖아. 음의 정수라든지 뭐 두실근을 갖는다, 중근이다라는 조건은 못 바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바꾸려면 보통 진짜 선생님이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은 나는 얘를 바꿀 수 있고 64를 바꿔서 뭐 128, 256 아니면은 뭐 81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얘를 숫자를 바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은 어디서 차이 나는 거냐? 요 이 네 가지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은 똑같고요. 여기에서 요 숫자가 바뀌겠죠. 64가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1로 가버린다고 치면 뭐 이게 3의 4제곱이니까 또는 뭐 200 얼마 256 정도 2의 8제곱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바뀔 것 같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3번 파란색으로 가자. 요 그래프는 3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이랑 만나는 y는 m이랑 요렇게 만나가지고 요 길이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가 그죠? 자연수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겠죠. 항상 자연수가 나오진 않을 텐데 자연수가 되는 거를 쭉 나열해서 그 자연수의 길이를 A1, A2, A3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길이 찾으라는 얘기인데 얘는 쉽습니다. 예, 쉬워요. 뭐 쉬워도 뭐 또 뭐 잘 수학 어려우신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요 길이 한번 구해볼까? 길이 진짜로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AM의 좌표를 내가 한번 구해볼게요. 요 좌표 있잖아. y 값이 m이잖아. 여기 위의 점인데 y 값이 m이잖아. 그럼 y에다 m을 집어넣으면 x 얼마 나와? x는 로그 3의 m이 나오고 예, y좌표는 m이 되겠죠. 이번엔 bm도 구할게. 역시 여기 위의 점이면서 y좌표가 m이니까 그치? 2의 m제곱 m이 나오겠지. 그치? 됐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길이 AM, BM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x값의 큰 x값에서 즉 2의 m제곱에서 얘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2의 m 마이너스 로그 3의 m 네 요거예요. 요거 어렵지 않죠. 근데 얘가 뭐야 포인트가?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죠? 얘는 원래 자연수 아니야? m에다가 자연수 집어넣으면 2의 거듭제곱은 뭐 2의 뭐 1제곱, 2제곱, 2, 4, 8, 16 얘는 원래 자연수예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가 얘가 자연수가 돼야죠. 얘가 자연수. 그죠? 어렵지 않지. 그러면 로그 3의 m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이 얼마가 돼야 돼? 뭐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3제곱 등등 나가줘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자연수가 나오는 숫자를 크기 수로 나열했을 때니까 세 번째는 얘가 되겠네. 그지? 세 번째는. 결국 세 번째 A3는요. m이 3일 때, 여기 3의 3제곱일 때 m값이 3의 3제곱일 때 형성되니까 집어넣으면 잠깐만. m이 이게 아니고 m이 자연수죠. 0도 1도 있죠. 1. 미안. 1도 있어. m이 여기 아니고 제일 작은 거는 여기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자연수 아니고 정수에도 괜찮아. 어차피 앞에 게 자연수니까 2의 m제곱이 자연수니까 0을 빼도 자연수 나오긴 한다. 그지? 정수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1도 되고 3의 1제곱도 되고 3의 2제곱도 되고 3의 3제곱도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세 번째잖아. 그지? 확인해 볼까? 나도 좀 착각을 했으니까. 제일 짧은 길이 A1 얼마야? A1은 m이 1 대요. m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m에다 1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1이잖아. 실제로 얘 0이니까 2가 나오네. 그지? 맞죠? 얘가 첫 번째예요. 얘가 두 번째고 세 번째입니다. 즉 세 번째는 m이 3의 제곱일 때야. 즉 9일 때. 그럼 A3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m에다 9 집어넣어. 2의 9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9가 되는 거니까 2의 9제곱은 512가 되고 빼기 2가 되니까 510이 나오겠다. 그지? 자, 510이 세 번째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선생님이 내시겠다고 하면 금방 낼 수 있겠죠. 뭐 함수 바꾸면 되지 않을까? 얘를 뭐 로그 3의 x로 내고 얘를 뭐 2의 x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A4를 물어본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죠. 풀이를 좀 기억하면은 얘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공부하고 나오기를 바라시면 좋겠다. 그지? 다음
자, 4번 갈게, 4번. 4번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할만한 것 같아. 그지?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 지수함수 그래프. 나는 그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점근선이라 생각하거든, 점근선. 일단 나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부터 그려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2의 x제곱 플러스 1이면 점근선을 1 찍어요. 1. 그죠? 1 찍은 다음에 증가잖아, 증가. 그지? 이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지? 근데 얘도 점근선이 a야. a 찍어. 그 다음에 미수가 1보다 작으니까 감소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증가가 되죠. 증가. 그지? 증가하고 오르막길이고 봐봐. A에서 이거 양수 덩어리니까 양수를 뺐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이 아래쪽에 존재하는 그래프야. 증가로.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런데 점근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일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전개선이, 이 점근선이 경계값이 되고요. 그죠? 좀 수업 시간에 했던 방식대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준다고 치면 그냥 설명 자세히 할게요. 그냥 어차피 시험 마지막이니까. 첫 번째, 지수함수 그릴 때 점근선 찾으세요. 두 번째, 영역 찾고요. 세 번째, 증감 봅니다. 자, 점근선은 요 상수항이죠. 예, 상수항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영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지수함수 있잖아. 지수함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a의 x제곱 더하기 얼마 나와 있잖아. 이렇게 얘가 점근선이야.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치면 플러스일 때는 점근선보다 위쪽,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서 점근선에서 얼마를 뺐으니까, 그지? 아래쪽 영역이다. 그지? 그리고 증감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그죠? 증감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값으로 a를 보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라고, 기본값이 증가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가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p 곱하기 a의 qx 더하기 r, 아주 지저분하게 써버리면 이렇게 쓴다면 얘가 점근선, 그리고 p가 부호가 영역이 되고요. 증감은 다 봅니다. A 보고 Q, P의 부호 같이 봐요. 부호. 기본값이 1보다 크면 1보다 작으면 증감이 되고요. 이 PQ는 뭐 하는 거냐면 PQ의 부호, 부호는 두 번 사용되겠다. 그지? 여기서 한번 P의 부호는 영역에서 한번 사용되고, 그죠? 여기서 사용되니까 이게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반대로. 연습 한번 한 다음에 지울게요. 자, 혹시 못할까봐 하는 겁니다. 봐봐. y는 그냥 뭐 마이너스 3에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있다고 치자. 대충. 그럼 점근선은 4예요. 4 딱 커요. 그지? 두 번째, 영역. 요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요 4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그래프가 돼야 돼. 증감 따지면요, 1보다 크니까 일단 기본값은 증가인데 x 앞에 있는 부호가 양수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증가해서 그대로니까 증가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죠. 반대로 감소가 되죠.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 x 앞에 있는 부호랑 전체 부호 같이 봐줘. 그럼 결론은 감소로 바뀐 거고, 내리막길 싹 그려 이렇게. 그지? 내리막길 그린 다음에 점근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지워주면서 점근선 처리.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 y는, 그지? 뭐 마이너스 3에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할게요. 1 빼기 2x 플러스 5.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그죠?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점근선이 5잖아요. 점근선이 5 거. 두 번째, 영역을 설치해. 영역은 요 마이너스잖아. 이게 마이너스, 그지?
여기 앞에가 지금 요 마이너스잖아. 그럼 아래쪽 또 여기, 그죠? 또 증감 따져볼까? 일단은 2잖아 미수가. 2니까 증이야. 그리고 x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반대로니까 감으로 됐어. 그리고 전체도 마이너스에 또 반대니까 이번엔 증으로 가는 거야. 아, 오르막길이구나. 근데 오르막길 그린 다음에 어떻게 처리한다고? 점근선 넘어간 부분을 죽여. 여기 지워. 그리고 못 넘어가게 점근선 처리.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이 정도면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했고, 내가 그래프로 진짜 많이 강조했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다시 필기 다시 하셔서 여기 부분 여기 필기한 거 뭐 내 프린트도 있죠, 그죠? 다 지울게요. 이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그리면 끝나요. 설명이 되게 짧은데 봐봐. 그래프 그릴 거야. 점근선 그릴 거야. 근데 점근선 사이의 거리가 3이다. 야, 이 점근선 1이잖아. 1은 고정이잖아. 점근선 A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거리가 3이니까 위로 A가 4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3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아래로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지?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아래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래 거부터. 요거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각각을. 자, 일단 요 그래프 그리면 이 그래프 그리면 그죠? 얘를 그리면 얘는 지금 양수 위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영역은 위쪽이고 그죠? 위쪽이 나오면서 영역이니까 형광펜으로 하죠. 형광펜으로 할까? 위쪽 그죠? 그리고 증가감소야. 증가죠, 증가.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끝.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끝. 그럼 아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 얘는 지금 A가 이제 마이너스 2라 가정을 했어. 정근선이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지? 자, 그 상태에서 감소예요, 감소. 영역은 아래쪽이고 영역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죠? 그리고 감소인데 부가 바뀌니까 증가, 오르막길.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지? 안 만나네요. 그죠? 안 만나네. 뭐 이거 안 되네. 그럼 A는 사겠지 뭐 반대로 가면. 그지? 넘어갈게요. 5번. 요 문제 좋은 것 같아요. 5번. 5번 문제 괜찮습니다. 5번 문제 좋아요. 나 요즘에 요게 좀 유행하던데 이게 유행 좀 탔거든요. 6번 문제. 얘들아 이거 좀 조심스럽게 뭐 나오지 않을까. 자, 얘도 그래프 그리는 건데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일단 절대값이 있는데 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절대값 없이 그리세요. 그냥 그런 다음에 접어 올리면 되잖아. 구간 나누지 말고.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점근선 얼마야? 점근선 마삼이에요. 마삼. 그죠? 이게 이쁘지 않지? 점근선 마삼이야. 대충. 그리고 영역 보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보니까 이제 위쪽이야. 위쪽. 그지? 위쪽이고 그리고 증가야 감소야. 일단 증가 그대로 증가 오르막길. 그죠? 쭉 올라가죠. x절편 y절편은 계산할게요. x 0 집어넣으면 8 빼기 3이니까 5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네. 그지? 이해 갔죠? 그리고 나서 접어 올릴 거잖아. 왜 절대값 처리 이제 절대값 처리할 거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 처리하면요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얘도 같이 접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올라갈 거잖아.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올라가는데 그냥 여러분 정근선 안 잡아주면 끝고 이렇게 막 지 맘대로 올리잖아. 그지? 그게 아니고 마삼이잖아. 3 이상 못 올라가요. 3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접어 올릴 때는 꼭 점근선 같이 올리세요. 이게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내가 좀 비율을 맞춰서 다시 이쁘게 그릴게.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 거기 때문에 비율을 좀 맞춰 볼게요. 마삼이 좀 얄쌍하게 있겠죠. 이게 마삼 정도. 마삼 올라가면 3이 되죠. 그리고 아까 여기 5가 있죠. 5가. 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래는 아까 말했지만 뭐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는데, 그지? 여기 부분을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죠. 3을 못 넘어갑니다. 이해가요? 3 못 넘어가요. 자, 이 왼쪽 그래프, 요 등호가 있어요. 꽉 채워줄게요. 이렇게 왼쪽 그래프 그렸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또 연습을 한 다음에 같이 합칠게요. 이렇게 해설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다시 연습하면 얘들아,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잖아. 근데 n이 자연수, 양수입니다. 자연수예요. 그럼 점근선이 마이너스 n이잖아. 또 그냥 있어, 마이너스 n이. 그리고 영역을 따져보면은 앞에 플러스잖아요. 그 위쪽이야 또. 그죠? 진감을 따져보면은, 자, 1보다 크니까 증가. 근데 감소로 바뀌었죠. 감소. 내리막길. 그럼 0을 대충 집어넣어 버리면 9 빼기 n이야. 9 빼기 n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 거지. 이런 그래프에 절대값 없으니까 그냥 끝이네, 얘는. 그지? 그러니까 9 빼기 n이 뭐 저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n이 커지면 내려오네, 이렇게. 그지?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지? 같이 내려가네, 얘가. 그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9 빼기 n, x절편이 y절편이 9 빼기 n이고 점근선이 쭉 마이너스 n까지 내려간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은 대충 여기는 이제 n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함부로 못 그리니까 패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 fx equal t라는 건 뭐야, 얘들아?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t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아닌가? 교점의 개수가 3개. 3번 만나도록. 잘 생각해봐요. 이거 내리막길 그래프이기 때문에 단조함수야. 그럼 y는 t를 너네들이 어떻게 그거든지 간에 교점 몇 개 남아? 교점 한 개뿐이 안 남아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무조건 교점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면 왼쪽에서 교점 몇 개 나와야 되는 거? 왼쪽에서 교점이 2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왼쪽에서 교점이 2개? 그러니까 교점이 만약에 이렇게 t가 위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얘는 이렇게 내리막길 되는 거기 때문에 근이 2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얘가? 이 문제, 이런 유행의 트렌드가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t가 요 접혀져 있는 요 두 번, 요 기본이죠. 요 사이가 돼야 돼, 요 사이가. 그죠? 이렇게 돼야 근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t가 여기 사이 꽂혀 있어야 돼. 즉, t는 3도 안 되죠. 3일 때도 교점이 정근선이니까 안 만나니까, 그지?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얘가? 그러면은 결국 t는 결국 뭐가 돼야 돼? t는 1하고 2뿐이 안 되겠다, 그지? t가 0이 돼도 안 돼요. 0이 돼도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t 값은 1하고 2뿐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이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내가 예상을 할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음수 쪽, 확실히 음수입니다. 마이너스에 내려가요. 얘는 무조건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9 빼기 n이 여기 있어. 9 빼기 n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 좀 하나가 추가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하나만 추가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9 빼기 n이 위에 있으면 괜찮아. 그지? 근데 9 빼기 n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9 빼기 n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요 x축보다 위쪽 아래쪽에 있어서 9 빼기 n이 음수가 돼서 이렇게 음수에서 음수로 가는 그래프라면 여기 그래프가 이제 여기는 안 보이잖아. 여기는 이제 사라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교점이 안 나오죠. 없잖아. 그지? 예, 따라서 9 빼기 n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9 빼기 n이 얼마가 돼야 돼? 0도 안 되죠. 0보다 커야 돼요. 9 빼기 n이 0보다 커야 된다. 같으면 딱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교점이 2개뿐이 안 나올 겁니다. 이해가죠? 따라서 n은 9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지? 맞나? 그러면 뭐 그냥 9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그죠? 그림 한번 또 그려 남겨볼게요. 너무 난잡하게 그려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다 지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된다, 얘들아? 이 교점이 3개 나오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내려가든지, 그죠?
뭐 이렇게 내려가도 괜찮아. 이렇게 내려가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얘는 안 돼.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3개 나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3개 나오는. 그지? 그래서 n은 9보다 작아야 된다. 9 빼기 n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 조건이죠. n은 1부터 8까지만 돼서 8개 되겠다. 자, 이 문제 있잖아, 얘들아. 모의고사 문제가 수청 문제인데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변형한 건데, 원래 이랬어요. 이쪽이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이쪽에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막 절대값 취해서 이렇게 4개 나오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 변형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공부를 좀 자세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 문제 한번 수업 시간에 찾아가지고 한번 다시 복습을 시켜 드릴게. 얘는 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끝인가? 예,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어요.